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초2 남아를 키우는 30대 여성이에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전 요즘 그 말이 저주처럼 느껴져요. 무슨 소리냐고요?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저와 남편은 영어학원에서 만났어요. 사귀기 시작한 건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부터였죠. 그 전까지는 그저 여자 사람 친구와 남자 사람 친구일 뿐이었어요. 근데 군입대 전날 남편한테 사귀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제 친구들은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딱 봐도 남편이 보험 드는 거라고 절대 사귀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친구들의 조언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귀기로 했죠. 그런데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남편이 대뜸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말다툼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요. 그 순간 알았어요. 친구들 말이 맞았다는 걸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잘 안 맞는 것 같다나요? 그걸 제대하고 나서야 알았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냐고 물었더니 말로 설명하기 힘들대요. 처음부터 그런 이유 따윈 없었어요. 보험이었을 뿐이에요. 그때 이 인간의 본성을 알아버렸죠. 전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밤을 새우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죠.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사실 그때 제 뱃속엔 아기가 있었거든요. 남편 말년휴가 때 생긴 아기요. 그날도 임신 얘기를 하려고 만난 거였는데 남편이 선수를 쳐서 헤어지자고 한 거죠. 솔직한 심정으로 아이만 생기지 않았다면 전 그때 남편과 헤어졌을 거예요. 남편이 헤어지자고 한 그 순간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는 깨졌으니까요. 그렇다고 수술을 할 수는 없었어요. 사고를 쳤건 실수를 했건 어쨌든 저랑 남편이 만든 아이인데 우리 사이에 필요하지 않다고 그 아이를 세상에 태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너무하잖아요. 20대 초반 나이에 미혼모로 사는 것도 무섭고 끔찍했어요. 남편이 자꾸 제 전화를 피해서 할 수 없이 무작정 남편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집 앞에서 서성대기만 할 뿐 벨도 누를 수 없었죠. 그때였어요. 누구세요? 시어머니였어요. 전 꼬박 인사부터 했어요. 태욱이 찾아온 모양이네. 근데 어쩌지? 태욱이 친구들이랑 워터파크 갔는데. 아,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돌아서려는데 어머님께서 절 부르셨어요. 더운 날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잔 하라고요. 어머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차는 뭘로 줄까요? 커피? 아니면 오렌지 주스? 전 커피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임신 사실이 떠올라 아니요, 커피 말고 주스요. 그렇게 외치고 나니 현실이 자각됐어요. 내가 임산부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고 있는 절 보시곤 어머님께선 잠시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혹시 우리 태욱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너무나도 다정한 어머님의 그 말에 전 봉인해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곤 엉엉 울면서 그동안 남편과 사귀었던 것과 제대 후 남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리고 임신 사실까지 모두 말해버렸어요. 얼마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됐다면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 해주겠다고 말이죠. 해주겠다? 그 말이 너무도 거슬렸어요. 저 혼자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의 닥달에 못 이겨 가진 관계였죠. 그런데 해주다니요.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괜히 말트집 잡았다가 일이 엎어질까봐 겁이 나서 참았어요. 며칠 뒤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 처음 와보는 남편은 저희 집 규모를 보고는 꽤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당시 전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지만 남편은 아직 학생 신분이라 시댁에서 몇 년 생활하다 분가하기로 했어요. 사실 갑작스런 우리의 결혼에 시댁에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양쪽 집 모두 환영하는 결혼이 아니었기에 모든 걸 생략하고 배가 부르기 전에 식만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결혼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예단비는 왜 안 보내냐는데? 다 생략하자고 했잖아. 그래도 예단비는 보내야지. 뜻밖의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셨어요. 생략하자고 할 땐 언제고 자기들 받을 건 챙기겠다 이거냐고 말이죠. 그래서 며칠 뒤 시댁으로 예단비를 보냈어요. 돌려받을 거 없이 다 쓰시라고요. 시댁에선 별 말이 없었죠. 전 당시만 해도 저희 아빠가 예단비를 얼마나 보냈는지 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야 알았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에 들렀다가 점심만 먹고 바로 시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님께서 그 전날 손을 다치셔서 음식 준비를 못 하셨다며 미안해 하셨죠. 밖에 나가서 먹자길래 제가 차리겠다고 했어요. 피곤할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시어머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 주방에 들어갔죠. 대신 시간도 없고 하니 간단하게 생선 굽고 된장찌개나 끓이겠다고 말씀드렸죠. 친정에서도 항상 엄마랑 같이 식사 준비를 해왔던 터라 별로 걱정은 안 됐어요. 고등어도 잘 구워졌고 찌개도 끓어서 다들 나오시라고 했죠. 아버님과 남편, 어머님 저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차돌 된장찌개에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께선 신혼여행은 어땠는지, 친정 부모님께서 막내딸 시집 보내시고 적적해하지 않으시냐 등등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시더니 에잇, 생각할수록 화딱지 나서 얘 아가, 너 말이다.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아버님께선 다짜고짜 제게 물으셨어요.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네 친정 부모님은 그러실 수가 있냐.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괘씸해서 잊을 수가 없어. 예단비 말이다. 내가 어느 정도만 돼도 이렇게 화는 안 낸다. 듣자 하니 내 친정이 꽤 산다던데 혹시 너 집 밖에서 나온 자식이냐? 아니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단비를 꼴랑 300만 원 보낼 수가 있어. 내 살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널 며느리라고 드려야겠냐. 숟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치시던 시아버님은 흥분하신 나머지 숟가락을 제 쪽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곤 그 숟가락은 제 이마에 딱. 아야!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죠. 아버님도 움찔하시는 걸 보니 좀 놀라는 눈치셨지만 하지만 별다른 말씀이나 사과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나이가 어려 예단비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아버님 행동으로 보아 우리 부모님이 좀 적게 보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던 거죠. 암튼 그 예단비 때문에 전 지금까지도 시아버지한테 미움받고 살아요. 툭 하면 사진첩에서 옛사진 꺼내보는 것처럼 예단비 얘기를 꺼내시죠. 질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희 결혼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예단비 때문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시는 시아버지와 애정 없는 상태에서 애 때문에 살게 된 남편. 이 두 사람은 제 인생의 지난 8년을 망가뜨린 주범들이에요. 다 끝난 사이에서 아이 때문에 결혼한 남편과 전 서로 간에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우린 어른들이 하는 아이 때문에 산다는 말을 실감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졸업 후 금융 관련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아버님 입김도 있었지만 워낙 처세에도 능해서 동기들보다 승진도 빨랐죠. 덕분에 40평대 아파트를 사서 분가를 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남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능력은 일적인 것 외에도 있었어요. 바로 여자 관계였죠. 남편은 신혼 초부터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감추는 척이라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안 해요. 일부러 보란듯이 여자들과 1박 2일로 스키장도 가고 골프 여행을 다녀요. 전 그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성 폭식증에 걸려서 지난 몇 년간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쪘어요. 몸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남편은 더 저를 멀리했고 전 우울증과 대인기피까지 겹쳐 약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가 됐죠. 하루는 안부차 전화를 해온 작은 올케한테 울면서 지금까지 일들을 털어놨어요. 남편의 외도 사실도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가씨 그러지 말고 한 여기서 1년만 와서 살다가요. 아가씨 계속 그러다간 큰일 나. 예술이 생각을 해야지. 애 데리고 어학연수 간다 말하고 1년만 보내달라고 말해봐요. 알았죠? 집은 오빠한테 말해서 구해줄 테니까. 전 큰 기대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가라는 거예요. 시부모님께는 자기가 얘기를 해주겠다면서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고마웠어요. 시아버님께선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이 처형이 집도해준다 그랬다며 돈 안 들이고 애 어학연수 시킬 기회인데 왜 마다하냐고 아버님을 설득했어요. 결국 전 아이를 데리고 오빠네가 있는 토론토에 갈 수 있었죠. 토론토에 도착해보니 작은 오빠네회가 모든 걸 다 준비해뒀더라고요. 오빠네 둘째랑 우리 예솔이가 동갑이라 학교 소속도 올케가 다 처리해줬고요. 전 도착해서 한 달 동안은 약을 끊고 먹고 자는 것만 했어요. 올케가 곁에서 많이 도와줬죠.
그러다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집 근처 헬스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 몸이 건강해지면서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금씩 결혼 전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예솔이도 변화된 제 모습을 무척 좋아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빠네랑 캠핑도 다니고 주변 사람들과 친분도 쌓으면서 지내다 보니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는 사이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전 예솔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공항에 마중 나온 남편은 절 보더니 놀라더군요. 그건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런 제 변화를 보고 남편은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외도를 했던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제가 자기랑 같은 수준인 줄 아나 봐요. 한동안은 매일 밤 제 외도를 추궁하며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전 들을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버렸죠. 거기다 캐나다에서 돌아온 이후론 제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잠자리도 요구했어요. 전 싫다고 거절을 했죠. 발정난 개처럼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돌아다닌 남편이 더럽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솔직히 이 남자에 대한 오만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 손끝이 닿는 것조차 살떨리게 싫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딴 남자가 생긴 거냐며 그런 거면 가만 안 있겠다고 혼자서 생쇼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시아버님의 호출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예솔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죠. 웬일인지 아버님께서 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뭔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제 예상은 맞았어요. 아가, 요즘 아버님 사업은 어떠시니? 그냥 그럭저럭.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그럭저럭은 무슨, 요즘 장난 아니에요. 토론토에서 부동산 꽉 잡고 계신데요. 그쪽에 사람들도 가 있잖아요. 식구끼리 완전 싹쓸이 하는 거죠. 중국 쪽 큰손들이 미친 듯이 캐나다 부동산 사들인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쪽 부동산 경기 좋아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사업투자건으로 좀 뵙고 싶었는데. 사업투자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알고 보니 오늘 이 자리는 남편과 아버님이 우리 아빠한테 사업자금 뜯어내려고 만든 자리였어요. 절 꼬드겨서 그 돈을 받아오게 하려고요. 솔직히 그동안 장인어른이 사위인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남들은 내가 장인 덕 좀 보고 사나 하겠지만 정작 난 받은 거 하나 없다고.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나 이참에 독립해볼까 해. 사업계획도 확실하고 사무실도 이미 알아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가서 얘기 좀 잘해줘. 그래 애미야. 솔직히 너 시집 올 때 뭐 해온 거 있었냐? 예단비라고는 딸랑 300 해온 게 단데 지금이라도 내가 시집을 위해 뭐 하나라도 해야 예솔이한테 면도 서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 서운타 말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친정 부모님 좀 뵙고 오거라. 아, 이 두 남자는 정말 양심도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더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부자의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확 뜯어 고쳐줘야겠다 생각했죠. 아버님, 아직도 그 예단비 생각에 잠 못 이루시나 봐요. 8년째 툭하면 예단비 타령하시는데 그럼 저 시집 올 때 뭐 해주셨어요? 반지요? 목걸이요? 아님 머리핀이라도 하나 해주셨어요? 아니, 그거야 당시에 전부 생략하기로. 네, 다 생략하기로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단비 300 챙겨 드셨잖아요. 그랬으면 아버님도 금반지 하나라도 뱉어내셨어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가 받을 건 따박따박 계산하면서 남 줄 거는 모르쇠로 일관하세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으면 이제 그 거지근성 버리시고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에미, 너 지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저요 그때 아버님한테 밥숟가락으로 머리 맞고 너무 억울해서 친정에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예단비 참 돈 때문에 며느리한테 숟가락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그 됨됨이는 알만한 거라고. 그러니 앞으로도 시아버지가 금전적인 일로 부탁을 하시거든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하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쪽 집에 10원 한 장 보낼 생각 없다고 똑똑히 전하라고요. 그러니 헛물 켜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았죠. 여보, 아빠는 그렇다 치고 난 우리 아빠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내 사업 얘기 좀. 이 남자는 내가 지난 1년간 자신이 벌인 더러운 짓거리를 모르는 줄 아나 봐요. 전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 말했어요. 뭐래니? 넌 더 최악이야. 내가 캐나다 가서 바람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사람 피곤하게 하더니 넌 아주 가관도 아니었더라. 집에 여자들였었다며? 누가 그래?
제보자가 하도 많아서 그냥 네 눈으로 확인해. 전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사진들을 남편 앞에 던졌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여자를 네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며. 이 인간아, 그 아파트에 예솔이 유치원 동창만 10명이 넘게 살아. 엄마들이 그런 일들을 그냥 넘길 것 같아? 불륜? 보는 즉시 내 카톡에 사진이랑 같이 쏴줘. 딸한테 창피한 줄을 좀 알아. 심지어 니들이 동네에서 어딜 돌아다녔는지 동선이랑 행동이 패턴까지 낱낱이 톡에 올라온다고. 그래놓고는 누가 바람을 펴?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네가 여자들 만나고 다닌 거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오늘 같은 때를 기다린 거지.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란 거. 한국에 있을 땐 늘 너한테 기대 사는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네가 날 봐줄까? 그런 생각에 빠져 사느라 정작 날 돌보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 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눈치를 보게 됐고 심지어 네 추잡한 외도 사실을 알면서도 눈 감으면서 참았다고. 근데 이제 안 그럴 거야. 난 이제 알아버렸거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읽어주려고 한국에 왔어. 전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발 인간답게 살아. 우리 예솔이가 너나 니네 아빠 닮을까봐 걱정돼서 난 꼭 이혼해야겠어. 이 집 구석에선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혹여라도 예솔이를 뺏을 수 있을 거랑 헛된 기대는 하지 마. 그랬다가 네가 네 동창 부인, 직장 상사 부인이랑 붙어먹은 것까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알았어? 남편은 자기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자 본성을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 탓이냐? 니네 집에서 처음부터 나 좀 밀어줬으면 내가 그런 년들까지 만나면서 일 따고 했겠냐? 이거 따지고 보면 너랑 네 애비 탓이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 순간 지금까지 주방에서 조용히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물병을 들고 나와 남편 얼굴에 뿌리셨어요. 정신 차려 이놈시끼야. 가정 있는 남자가 딴 여자랑 놀아나고도 뭐가 잘났다고 주둥이를 나불대? 어쩜 하는 짓이 네 아빠랑 똑같니? 이날 이때까지 내가 네 아빠의 그 더러운 짓거리를 참고 살았더니 아들놈까지 그러고 살아? 걔만도 못하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라. 네 애비랑 손잡고 한강에 뛰어들어. 그리고는 저한테 애미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아휴, 내가 너한테 창피해서 이거. 이놈의 부자는 어찌 된 게 창피한 걸 몰라. 나 하나 참고 살면 끝나지 싶었는데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예상치 못한 어머님의 반격에 아버님도 남편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 어머님 덕분에 무사히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솔이를 데리고 캐나다로 왔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친정아버지께선 제 이혼 선물이라며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하셨어요. 대신 앞으로 절대 남자한테 기대서 제 인생을 낭비하는 짓은 하지 말라고 하셨죠.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멋진 엄마로 살아야 예솔이도 엄마를 보고 배우게 될 거라고요. 전 꼭 그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마음을 먹고도 가끔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무작정 앉아 마음을 푸는 글을 썼는데 제 각오가 다져지는 것 같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